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지내면서 곁에 있는 분들과 정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선택입니다. 하지만 난 선택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하고 계십니다. 변명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누가 정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당연하게 여기셨겠지만 그 당연함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5분만 더 라는 달콤한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인가? 그 5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결국 인생을 결정합니다. 조금만 더 쉬어도 돼.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말들이 익숙하신가요? 내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나태함이 속삭이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매일 아침 5분씩 더 자는 선택을 하면 1년이면 30시간입니다. 하루 하고도 6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잃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것도, 이웃의 것도, TV 속 누군가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하루는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가?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나의 관계는 내가 가꾸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다음 주면 더 늦습니다. 한 달 뒤면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이어도 좋고, 산책을 가는 것이어도 좋고, 오랜만에 전화 한 통을 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은퇴하던 날, 회사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던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오해였습니다. 매일 아침 TV를 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TV 편성표를 따라 흘러갑니다. 아침 뉴스, 오전의 드라마, 점심시간의 예능, 저녁의 시사 프로그램까지. 여러분의 감정도 TV 속 이야기를 따라 웃고 울고 화를 냅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다고. 남들이 알아서 정해주니 편하다고 하십니다. 병원 진료 시간도, 식사 시간도, 심지어 입는 옷까지도 누군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말입니다. 먹이와 물은 매일 공급받지만 날개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날 수 있는데도 날지 않는 새는 결국 날 수 없는 새가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창문을 열어 새로운 하루의 공기를 맡아보는 대신 습관적으로 TV를 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수동적인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선택의 근육은 운동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노화는 선택을 포기할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선택의 근육은 언제든 다시 단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흘려들을 것인지, 내일부터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도해 볼 것인지 아니면 현재에 안주할 것인지 모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후로는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매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 같거든요.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마치 물이 마르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수면제에 의지했습니다.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최고급 병원의 진료도, 값비싼 영양제도, 첨단 의료 장비도 잃어버린 건강을 완벽하게 되돌려 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진통제로, 술로, 담배로 그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입니다. 피곤할 때는 충분히 쉬고, 배고플 때는 적당량을 먹으며, 몸이 움직이고 싶어 할 때는 산책이라도 나섭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은 약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선택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밤새워도 버틸 수 있었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됐으며, 움직이지 않아도 몸이 뻐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관리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나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현명해져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걷다 보면 우리 몸은 스스로 강해집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량을 골고루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감사해야 합니다. 잠도 중요한 건강의 열쇠입니다. 밤새 TV를 보며 수면제에 의지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수면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곧 그 리듬에 적응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잠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달래는 대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그것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을. 건강은 그 자체로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미소는 다릅니다. 그들의 눈빛은 맑고 걸음걸이는 당당하며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약병으로 가득한 서랍 대신 산책화가 있고 수면제 대신 잠든 듯 고요한 숨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을 것인가? 가벼운 산책을 나갈 것인가? 한밤중에 야식을 먹을 것인가? 편안한 잠자리에 들 것인가? 약을 먼저 찾을 것인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볼 것인가? 이 모든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들고 그 건강이 우리의 관계를 만듭니다. 바로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한 가지 공통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신 우리는 더 강한 약을 찾고 더 비싼 주사를 맞으려 합니다. 건강은 결코 돈이나 약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의 총합입니다. 우리 몸은 꾸준함을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일관된 리듬을 더 좋아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을 먹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추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잠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치유력입니다. 적절한 수면 없이는 어떤 약도, 어떤 운동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무시합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수면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기도 사실은 약이 아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약은 단지 그 과정을 도와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믿지 못하고 항상 약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바로 진통제를 먹는 대신 잠시 쉬어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두통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약을 찾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역시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야말로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적절히 움직이고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리듬만 잘 지켜도 우리의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입니다. 근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유연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우리 몸은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어려운 동작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물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많은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장수 비결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 이웃들과 라디오, 체조를 하는 노인회관.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진정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을 찾기 전에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실천할 뿐입니다. 돈이 있어도 외롭다면 그것을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그 건강은 어디에 쓰일까요? 진정한 부자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따뜻한 관계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관계는 나무와 같아서 매일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더욱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결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그만큼의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누군가 먼저 내딛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자녀들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용기가 관계의 시작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바쁘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손주들의 이름과 생일을 기억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모른 척 지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반갑게 목례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따뜻한 이웃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관계를 만드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비싼 선물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공원 벤치에서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건강도 지켜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를 걱정해 주는 것. 이런 따뜻한 감정의 교류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둘이서는 가능하고 둘이서 어려운 일도 셋이서는 쉬워집니다. 아침 산책이 혼자서는 귀찮았지만 이웃과 함께하면 즐거운 일과가 됩니다. 식사도 혼자서는 대충 때우게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좋을 수는 없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찾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하나가 수백 개의 형식적인 관계보다 값집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멀리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만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눈빛으로 나누는 이해, 실제 만남이 주는 특별한 가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관계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눈 추억들입니다. 누구와 함께 웃었는지, 누구의 손을 잡아주었는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는지, 이런 따뜻한 기억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관계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마지막 비밀이자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한 부자가 되는 3가지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삶,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따뜻한 관계. 이제 이 3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창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커튼을 닫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있을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건강은 다시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서면 이웃들과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분명 다른 빛깔을 가집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의 액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은행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아침 혼자 먹는 호화로운 식사보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수수한 반찬 한 그릇이 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이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급 병원의 진찰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입니다. 비싼 운동기구로 가득한 집보다 매일 아침 이웃과 함께하는 라디오, 체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병으로 가득한 서랍보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화가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선택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이웃의 초대를 거절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관계를 선택하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하루는 다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감사한 마음을 떠올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날의 모든 선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루 중 적어도 한 사람과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눕니다.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만난 이웃과도, 버스에서 마주친 노인과도 따뜻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나눕니다. 그들의 건강 비결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 대신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을 소중히 여깁니다. 시장을 보러 가는 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혼자서는 귀찮아서 미루던 일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그들의 식탁은 소박하지만 풍성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담은 반찬들과 정성스러운 이야기가 오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자녀들과 영상통화로 식사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나누는 한 끼의 식사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지인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 아침 5분 일찍 일어나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 속에, 우리의 건강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이미 그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함께 걷는 동반자가 있다면 그 길은 더욱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3가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순자 할머니, 올해 76세이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월 수입은 70만 원이 전부입니다. 허리 수술을 하신 뒤로 통증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걸음이 느리고 조금 절뚝거리시지만 그 걸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내 삶이야. 남들이 뭘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지. 순자 할머니의 입버릇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할 때도, 요양원에 가라고 할 때도 당당히 거절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십니다. 한 그릇은 드시고 한 그릇은 옆집 할아버지께 갖다 드립니다. 그 할아버지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혼자 사십니다.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웃을 모른 척 하겠어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약은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허리가 아프실 때면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걸으십니다. 약은 잠깐이지만 내 의지는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는 일주일에 3번만 가십니다. 매일 가면 서로 지겹지. 보고 싶을 만큼만 만나야 정이 깊어진다는 것이 할머니의 지혜입니다. 대신 그곳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이야기하고 웃으십니다. 할머니의 통장에는 늘 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손뜨개 목도리, 때로는 직접 만든 김치, 때로는 손편지가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언제나 가득합니다. 반면에 같은 동네에 사시는 오명석 씨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명석 씨는 매일 아침 약을 찾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통증을 견디지 못해 진통제를 남용하고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가 늘 필요합니다. 명석 씨의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매일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다 보니 이웃들도 하나둘 멀어졌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다들 나를 이해 못해. 세상이 나를 버렸어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집니다. 건강도 관계도 모두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갑니다. 반면 명석 씨는 늘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이토록 다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 하지만 그것들은 다 부질없어.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삶을 당당하게 사는 거야. 건강하게 살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거지. 그게 바로 진짜 부자로 사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부자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진정한 부자의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여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선택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건강을 되찾았으며, 누군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가치를 나누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